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23년 4월 17일자로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최근에 화재 사고가 많이 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여러분께서 내용을 조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원래 공고 전문에는 조금 복잡한데 이것을 제가 좀 PPT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산에듀 교재에도 이 관련된 내용을 역시 개정된 것으로 항상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는 한번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특히 실무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자세한 이 법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설계사무소나 아니면 공사 업체라든지 이 회사 내부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정리된 사항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개정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ESS의 화재 예방에 가장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ESS 산업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무정전 전원 장치죠. 이 용량 선정과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주요 이 개정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하나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 이 제목 살펴보고 주요 내용 그리고 현행과 개정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특정 기술을 이용한 무정전 전원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이렇게 현행에서는 이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20kWh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계의 2차 전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게 되었는데, 자,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범위를 넓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나오면서 이제 신설한 내용이 2차 전지 용량 선정이랑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512.12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뒤에 나오게 되니까 조금 더 살펴보죠.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ESS의 2차 전지 충전율 제한을 이 보증 수명으로 변경한 것을 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한 거예요. 보통 그전에는 이제 충전율이었었는데요. 여기 보증 수명이라고 나와 있게 되었고, 개정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전기 저장 장치 2차 전지 용량 있어요. 자, 근데 수명 보증 기간 동안 전격 방전 용량을 확보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증 수명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아둬야 한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IT 접지계 통해 이 절연저항 등에 대한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전에서는요, 절연저항 제조사 기준치 이하일 때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작았는데요. 자, 여기서 현행 기준 보시게 되면은 제어 및 보호 장치에서 2차 전지는 다음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동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데, 과전압이나 과전류에 대해서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에 대해서만 나오게 됐어요. 나머지는 이제 특이한 문제는 없었는데, 개정안에서는요, 이제 전기 저장 장치는 전격 운전 범위 초과했을 때, 그리고 다음 경우가 발생했을 때 보호장치 동작해야 되는데, 이 과전압과 과전류뿐만이 아니라 이 저전압에 있어서도 동작해야 되는 거고, 내부 온도가 급격히가 아니라 이제 상승할 때 동작해야 된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신설된 내용에서는 전력 변환장치 동작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통신 상태라든지 전력, 전류, 전압 등 표시할 수 있는 전력 관리 시스템을 시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일종의 모니터링이라든지 보호 장치의 규정을 더 강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실 내에 이제 배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리튬 전지를 이용한 ESS에서 2차 전지 파열이나 폭발 예방하기 위해서 내부 압력 감압을 위한 배출 기능 설치토록 안전기준 개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개정된 내용에서는 512.1.3에서는 열폭주와 폭발 방지를 위해서 일단 기준 이상의 가연성 가스 농도가 조금 있거나 아니면 압력이 조금 많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속 배기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조사 자체 소화 설비 설치 및 설비별 오결선 방지 기준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 저장 장치 화재 확산 방지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일단 소화 시스템을 먼저 해서 1차 진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룹별로 명판 같은 거를 부착해서 설비가 오결선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요. 개정안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511.1.2에서는 설비 안전 요구 사항으로서 식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룹별로 명판 부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결선 되지 않도록 관련된 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폭주와 폭발 방지를 위해서 렉의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방지 기준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죠.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내화구조 격벽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을 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 5메가와트시 이하 단위로 내화구조 격벽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512.1.5 전용 건물을 시설하는 경우에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해야 되는데요. 자, 이 4 보게 되면은 2차 전지실은 2차 전지 용량의 5메가와트시 이하 단위로 이하로 이제 잘라야 된다는 거죠.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내화구조의 격벽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에서는 5개 ESS 설비 침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기준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침수되게 되면은 일단 전기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자, 512.1.5에서 전용 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에 따라서 시설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다 보게 되면은 여기서 5에 2차 전지, 자, 전력 변환 장치, 배전반 등은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지표면에서부터 적절한 높이에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때 자, 0.3m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0.3m 이상의 높이에 설치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염전이나 간척지 등에서 조금 염분성이 있거나 조금 더 위험한 곳에서는 지표에서 최소 60c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ESS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비상정지 시간은 5초 이내, 가연성, 인화성 가스가 있을 때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달고 2차 전지실에는 CCTV 설치를 하게 되는데 자, 시간 동기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전력관리 시스템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씨 조금 작죠? 그래도 내용 볼게요. 자, 제어 및 보호장치에 시설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전력관리 시스템을 시설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512.1.4에서는 제어 감시 및 보호장치 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긴급하게 경보할 수 있는 시설, 관리자에게 경보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고 다음 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긴급 상황 발생했을 때 자, 전기 저장 장치 자동이나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고 비상 정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면서 자, 자동 비상 정지 장치는 5초 이내 동작해야 됩니다. 여기 비상 정지 시간 5초 이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수동 조작을 위한 비상 정지 장치는 신속한 접근이나 조작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해서 자, 누구나 빨리 접근해야 할 수 있게 하고요. 자, 2차 전지 시설하는 데에서는 내부와 외부에 가능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감시하기 위한 목적의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CCTV 영상 정보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은 실시간으로 동기화해야 돼요. 한 곳에 계속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은 최소 1개월 이상 보관해야 되고 CCTV 영상은 7일간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12.2 납계, 니켈계, 이 바나듐계 2차 전지 시설과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설비 안전 요구 사항들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 더 부속적인 것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에서는 2차 전지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열폭주 위험이 적은 바나듐계의 2차 전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흐름 전지 같은 것도 열폭주 우려가 굉장히 적고 사고의 발생 확률이 굉장히 낮죠. 자, 그런데 그것들은 이 기존의 리튬 전지 같이 묶어버리게 되면은 조금 더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을 고려해서 시설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 512 보게 되면은 관련된 내용들이 리튬계와 나트륨계를 분리하고 있고 그리고 512.2에서는 납이나 니켈이나 바나듐계, 흐름전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분리해서 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 후 2차 전지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기 용량이나 잔존 용량에서 인증기관에서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2차 전지 한 다음에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인증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마련하게 되는 거죠. 자, 재사용 2차 전지 시설에 대한 내용들 여기 이제 나와 있게 되고요. 재사용 2차 전지를 표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용량, 초기 용량이나 잔존 용량 같은 것들을 표기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도 많이 되고 있어요. 원래 목적에만큼의 용량은 되지 않지만 이 잔존 용량이 그래도 꽤 쓸만하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있죠. 자, 제조사가 정한 적합성 요구 사항들도 역시 준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설비의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게 되는데 요거 조금 더 뒤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카에서 이동형 ESS 특성을 고려한 안전 기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동형 ESS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다가 이제 정박해 놓고 완전히 이제 설비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쓰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식당으로 생각하면 밥차 같은 거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같은 장소 사용 기간은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이제 30일 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이동형이 아닌 거예요. 자, 옥내에다가는 설치할 수 없고요. 대신 그다음에 이격거리도 충분하게 위험물로부터 혹은 울타리 같은 것으로부터 이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동 계측기 안전기준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쭉 보시게 되면은 전기 저장 충전 보관하는 시설 역시 30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 초과했을 때는 그냥 일단 고정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옥내, 지붕 있는 주차장, 옥상, 지하 같은 곳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옥외에다가만 설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격거리 위험한 곳으로부터는 3m 이상, 그 다음에 울타리 같은 곳으로부터는 1.2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설비의 요구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동형 전기 저장 장치는 자, 아래 이제 진동이나 충격 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아마 이 트럭 같은 데다가 ESS를 싣고 그 다음에 비상 전력 공급이 필요한 곳에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도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관련 주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주로 우리가 ESS를 설치하는 것과 인증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앞으로 재사용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죠. 자, 부칙으로서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이거 공고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4월 17일부터니까 이미 시행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전성 검사 대상 전기용품은 그런데 10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안전성 검사 대상 전기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511.2.5에서 재사용 2차 전지의 사용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유가 조금 있죠. 자, 그리고 부칙으로서 근데 이미 시설된 건 어떻게 합니까? 혹은 이미 인가를 받은 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제 이 새로운 기준에 따르지 않고 이 종전의 기준을 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 전기설비 규정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생활의 윤택함을 위해서 조금씩 더 개정되고 있는 거죠. 자, 관련된 내용들 저희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조금 더 편리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고 생각해 두시고 혹시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더 좋은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4월 17일자로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 개정된 내용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